네, 오늘은 그람 염색에 대해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그람 염색이라고 하면은 세균을 염색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환자에게서 감염의 징후가 있을 때 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세균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세균 배양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컬처라고 하죠. 컬처 검사를 나가게 되면 검사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결과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람 염색 결과와 그리고 하나는 컬처 결과가 나오죠. 한 가지 차이점은 그람 염색 결과가 먼저 보통 나오게 됩니다. 컬처 결과는 48시간 후 그리고 5일 그리고 일주일째 세균 배양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에 비해 그람 염색은 즉각적이고 형태와 색깔을 통해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나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환자의 원인 세균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람 염색을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나중에 컬처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 무슨 균이다 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거의 항생제 내성 정도까지 같이 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먼저 이 균이 어떤 균이다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람은 염색 방법이다 보니까 크게 이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람 음성 양성 외에도 모양이 동글동글한 모양인지 아니면 막대 모양인지에 따라서 동글동글한 균을 콕사이, 코쿠스라고도 하고요. 콕사이가 복수, 코쿠스가 단수입니다. 막대 모양균을 바실라이 혹은 바실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자면 2x2 테이블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람 양성, 음성과 콕사이, 바실루스. 그래서 우리가 그람 양성이면서 그람 포지티브면서 콕사이균을 GPC, 그람 음성이면서 그람 네가티브면서 바실라이 막대 모양균을 GMB 이렇게 되게 대표적으로 GPC와 GMB로 병원에서 많이 부르기도 해요. 이 둘이 조금 흔하기 때문에 이 둘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는 균은 GPC만 있는 게 아니라 흔하지 않아도 GPB가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GNC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균들의 대표적인 균주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시 그람 양성부터 보겠습니다. 그람 양성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GPC가 있고 GPB가 있을 거예요. GPC라는 거는 그람 양성 그 알균 계열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GPC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황색 포도알균이죠. S. 아우레우스. 우리가 GPC는 사실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개념인데 실제 임상에서는 많이 안 써서 많이 까먹을 수 있었던 개념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카탈레이즈 양성과 카탈레이즈 음성으로 다시 나뉠 수 있어요. 카탈레이즈 양성균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SRS를 포함한 포도알균입니다. 스타필로코쿠스, 한국말로 포도알균이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하는 S,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실제로 감염에 있어서 상재균으로 많이 알고 있는 피부 상재균인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것도 공부할 때 많이 들었는데 임상 환경에서는 많이 안 들어서 까먹을 수 있었던 부분일 텐데
뭐냐면 코아귤레이즈라는 거예요. 코아귤레이즈의 양성인 스타필로코쿠스와 코아귤레이즈의 음성인 스타필로코쿠스라는 거죠. 아마 콘스라고 해서 코아귤레이즈 음성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gram 양성이면서 카텔레이즈 포지티브면 일단 스타필로코쿠스이고, 그 중에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스는 코아귤레이즈 음성인 균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콘스균의 하나에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스가 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스는 우리가 흔히 MRSA로 많이 알고 있는 S. 아우레우스처럼 스타필로코쿠스라는 거예요. 포도알균이라는 거죠. 이거를 잊기가 쉬운데, 포도알균이라는 점과 우리가 콘스라고 임상에서 흔하지 않지만 접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스다 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카텔레이즈 음성균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은 그 유명한 스트랩토코쿠스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연쇄구균을 얘기하죠. 일렬로 스타필로코쿠스는 포도알균. 이 스트랩토코쿠스는 저는 외우기 쉽게 스타필로코쿠스는 두 가지로 나뉘고 스트랩토코쿠스는 세 가지로 나뉜다 라고 공부를 했어요. 알파, 베타, 감마로 나뉘거든요. 이 알파, 베타, 감마는 뭐의 알파, 베타, 감마냐? 알파, 베타, 감마, 헤몰라이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바로 그 베타 헤몰라이틱 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바로 GABHS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룹 A 베타 헤몰라이틱 스트랩토코쿠스예요. GABHS라는 약자를 감염을 공부하다 보면 흔치 않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 GABHS는 기억하기 쉽게 바로 스트랩토코쿠스 파이오젠스다 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GABHS이기 때문이죠. 이 스트랩토코쿠스 파이오젠스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류마티스 열이라든지 사구체 신염 그리고 성홍열에서 등장하는 스트랩토코쿠스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이 스트랩토코쿠스 파이오젠스는 그룹 A이면서 베타 헤몰라이틱인 스트랩토코쿠스다 해서 GABHS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타필로코쿠스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 그것은 코아귤레이즈 포지티브와 코아귤레이즈 네거티브로 두 가지로 나뉜다. 스트랩토코쿠스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고, 그것은 알파, 베타, 감마이며 이거는 알파 헤몰라이틱, 베타 헤몰라이틱, 감마 헤몰라이틱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 헤몰라이틱이란 개념은 용혈이라는 개념인데, 이 용혈은 혈액 배지에 얼마만큼 용혈이 되는지 거든요. 그래서 알파는 부분 용혈입니다. 그리고 베타는 완전 용혈, 그리고 감마는 용혈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렇게 다시 스트랩토코쿠스 모양을 한 균들을 혈액 배지에 얼마만큼 용혈이 되는지로 세 가지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파 헤몰라이틱의 대표적인 균이 그 유명한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모코쿠스라고 부르는 균이죠. 그리고 베타 헤몰라이틱은 다시 그룹 A와 그룹 B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A가 그룹 A 스트랩토코쿠스, 그리고 똑같이 그룹 A지만 베타 헤몰라이틱이다 해서 GABHS가 되는 거고요. 그룹 B 베타 헤몰라이틱 스트랩토코쿠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베타 헤몰라이틱은 빼고 보통 GBS로 많이 읽죠. 그룹 A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마티스열과 성홍열에 유명한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젠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GBS에는 우리가 신생아 폐혈증과 수막염에서 많이 언급되는 스트랩토코커스 아갈락티에가 있어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감마 헤몰라이틱은 용혈되지 않는 균이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엔테로코쿠스가 등장합니다. 엔테로코쿠스가 스트랩토코쿠스 계열이란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엔테로코쿠스에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엔테로코쿠스 페칼리스라든지 엔테로코쿠스 파시움 이런 균들이 속하고, 이 엔테로코쿠스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흔히 많이 들었을 VRE 반코마이신 레지스턴스 엔테로코쿠스 할 때 그 엔테로코쿠스가 되는 거예요. 엔테로코쿠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트랩토코쿠스의 한 종류이고, 스트랩토코쿠스 중에 감마 헤몰라이틱 스트랩토코쿠스다, 그게 엔테로코쿠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스타필로코쿠스와 스트랩토코쿠스가 그룹 포지티브 코쿠스인 GPC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흔하지 않은 GPB는 뭐가 있을까요? GPB는 흔히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막상 여기에 포함된 균들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셨을 균들입니다. 첫 번째, 바로 클로스트리디움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두 가지가 많이 흔할 거예요.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 흔하고요.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 흔하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 흔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거는 보톡스에 독소를 생성하는 균이라서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고, C 디피실이 흔하죠. 이게 바로 C difficile associated diarrhea, 즉 항생제 사용에 의해서 C difficile 형성된 설사를 유발하는 장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C difficile이 바로 그람 포지티브 바실라입니다. 그래서 GPB가 생소하시더라도 클로스트리디움이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GPB의 하나는 코리네 박테리움 이라는 균인데요. 코리네 박테리움이라고 들었을 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예방접종 DPT를 맞을 때 그 디프테리아 균이 바로 코리네 박테리움입니다. 코리네 박테리움 디프테리아. 마지막으로 리스테리아라는 균도 역시
그럼 포지티브 바실라입니다. 네. 그럼 양성균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금 더 간단한 그람 음성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당연히 이것도 그람 음성 콕사이와 그람 음성 바실라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그람 음성에서는 생각보다 그람 음성인데 코코바실러스라고 해서 콕사이기도 하고 바실라이스기도 한 이런 형태의 균도 생각보다 좀 있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람 음성 콕사이균보다는 그람 음성 바실라이 GMB가 더 흔하기 때문에 GMB를 먼저 말씀드리면 GMB에는 가장 흔한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콜라이입니다. 그람 음성균이면서 바실러스 형태를 하고 있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고 계신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염에서 다루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도 그람 음성 바실러스균이에요. 원내 감염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콜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렙시엘라,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 GMB 중에 하나죠. 클렙시엘라 폐렴 내지는 어쨌든 병원 내에서 클렙시엘라 감염이 GMB에서 많이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상외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세균성 장염에서 우리가 흔한 게 살모넬라 시겔라잖아요. 이 살모넬라와 시겔라, 살모넬라는 장티푸스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시겔라는 이질로 많이 알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역시 GMB입니다.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비브리오 콜레라, 이것도 GMB. 네. GNC는 뭔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흔한 균이 GNC에 해당돼요. 바로 나이세리아라는 균이거든요. 나이세리아라고 말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임균, 나이세리아, 고노레아. 스펠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그 유명한 그람 음성 쌍알균이죠. 그람 음성인데 알균, 대표적으로 임균을 바로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막구균으로 유명한 나이세리아 메닌자이티스. 이것들이 GNC입니다. 그람 네가티브 콕사이. 마지막으로 GNCB를 흔들고 가면은 뭐가 있냐? 우리가 소아 예방접종에서 많이 나오는 HIV 이거 있죠? 이게 바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균이거든요. 이게 GNCB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폐렴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레지오넬라, 이것도 GNCB예요. 네. 그럼 네거티브는 조금 더 단순했네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람 염색은 컬처에 앞서서 조금 더 빨리 이 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컬처 결과가 그람 포지티브 콕사이다,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다, 아니면 그람 네거티브 콕사이다, 그람 포지티브 바실라이다, 이렇게 먼저 결과를 줄 텐데, 이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균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균들은 다음과 같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